피아노 카페 와타나베 이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쿤달리니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 중심을 따라 털이 난 곳을 관찰하면 쿤달리니가 배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힘이 밖으로 뻗쳐나가서 털의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실질적으로 우주와 만나는 그 라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피부를 자연과 우주가 만나는 그 접합점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쿤달리니 에너지장을 겉으로 볼 수는 있고 또 몸 안에서 보면 그게 척추 위에서 아래까지 일렬로 쭉 신경체계로 이어져 있어서 마치 척추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딱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위치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명상하거나 호흡하실 때 척추를 바로 세우세요 할 때, 아, 이게 그럼 쿤달리니 에너지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집중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여성이나 남성 이렇게 우리는 보통 나누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안에 남성성도 있고 남성 안에 여성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자분들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여성화된다거나 여성은 약간 남성화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그 안에 남성 안에 여성이 여성 안에 남성이 그 기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되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행해서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나 정서나 감정으로 봤을 때 어떤 장소에서는 여성적인 듯 보이지만 또 어떤 장소에 보면 남성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뭐 모성애의 경우에는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갸리갸리하고 저 여인에게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아이가 다친다거나 아이가 좀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남편보다 그 어떤 남자보다 강력한 힘으로 아이를 보호하잖아요. 그건 또 남성성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에서도 넌 어떻게 남자가 이러니? 넌 어떻게 여자가 이래? 라고 한쪽으로 편협되게 보면서 상대방의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막아버리는 것보다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고 큰 마음으로 본다면 그 또한 명상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부처님도 이렇게 뵈면은 그 살의 움직임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피부 결을 보면 여성스럽게 아주 곱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게 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여기 쿤달리니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쿤달리니라는 건 아주 아주 가늘어서 머리카락의 1만 가닥, 그러니까 1만 분의 1이 되겠네요. 그 정도로 아주 얇은 가닥이지만 만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그 아주 얇은 것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면 쿤달리니를 잘 이해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불성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불성 그대로의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사운다르 야라 하리에서는 쿤달리니를 한 줄기 번갯불처럼 가늘고 태양과 달과 불로 이루어진, 그래서 척추 기저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흐르는 영혼의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곧 영혼의 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쿤달리니를 곧 척추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쿤달리니를 지팡이 같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쿤달리니 에너지는 그렇게 지팡이처럼 딱딱하거나 막대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쿤달리니가 척추 기저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전율처럼 흐르면 그 선을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 아주 미세한 파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몸을 흔든다거나 변화가 온다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쿤달리니는 일정한 간격을 지닌 파동을 만들게 됩니다. 척추 기저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흐르는 에너지의 수직적 흐름처럼 그렇게 쿤달리니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를 막대기처럼 똑바로 움직이는 하나의 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의 수아미들은 수아미 선서를 하면 그 순간부터 성별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건 마치 불교의 수도승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비구, 비구니가 있지만 수행은 하나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요가 전통에서는 까르마에 따라 여성의 영역에서 또는 남성의 영역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숙제를 이행하고 완수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성별의 구분점이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가 관철된 것은 어떤 일은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일은 남성의 몸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성성, 남성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남성의 정신 영역에서만, 또 어떤 일은 여성의 정신 영역에서만 우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까르마에 따라 남성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 내면에서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 아직 스스로가 완벽하게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하다. 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식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모두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외부에 보다 집중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서 완전함을 찾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부분에서 완전함을 찾는 사람들은 마치 사양 노루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들에게 안정성은 없습니다. 아, 음악이 참 예쁘네요. 프리티데이, 김은국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쿤달리니는 한 줄기 번갯불처럼 아주 가늘지만 태양과 달과 불처럼 그런 큰 불의 에너지로 이루어졌고 척추 기저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흐르는 영혼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이게 딱딱한 지팡이 같은 막대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이게 수직적으로 흐르지만 막대기는 아니고 척추 기저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흐른다 이러셨으니까 항상 등을 좀 피고 다니면서 턱을 당긴다면 직접 내가 이게 쿤달리니인가 하는 걸 느끼지 못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에너지가 잘 흐를 수 있게 내 몸의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턱을 당기는 잘란다라반다가 아주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겨져요. 턱을 흉골에 붙인다 하는 것도 있고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턱이 두턱질 수 있게 쭉 당겨서 머리에서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하는 것만으로도 쿤달리니 에너지를 마구 흐트러뜨리게 하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도의 스와미 선서를 들어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별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마치 수도승의 경우 남성, 여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뵈면 머리 다 똑같이 깎으시고 옷도 다 똑같이 입으시고 회색 옷을 입잖아요. 거기에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여자는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고 남자는 바지를 입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싹 사라져 버리죠.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수영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새벽에 일어나고 울력하시고 경전 읽으시고 하지만 계율에서는 부처님이 여성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서 계율을 훨씬 더 많이 여성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 구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남성의 몸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성별이 구분되어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난 좀 불완전해 라고 느끼는 건 이렇게 남성이지만 여성이 그리고 여성이지만 남성이 그 안에 성질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히 나는 여성스러워 완벽히 나는 남성스러워 하는 것 다들 없다. 그래서 누구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불완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렇다 하고 이렇게 크게 공감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외부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사양 노루처럼 뛰어다닌다라고 약간의 이렇게 팁을 나눠주셨는데요. 나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면에 집중해서 고요함을 찾으려고 하는지를 한 번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황제내경에서 전하는 건강법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황제내경은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출간된 최고의 동양의학서죠. 그러니까 현존하는이니까 다른 게 더 이렇게 발견되면 그게 더 앞설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황제내경의 특히 소문편에 보면 인체의 생리 현상 그리고 양생법 자연현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해야 될까 하는 이런 교감과 자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들 이런 게 좀 많이 전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의 기본을 보면 첫 번째가 자연에 순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도 이 순종하는 마음에 대해서 경전에 설하신 내용이 또 있지요. 이거는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는 그런 마음과도 연결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는 양의 변화와 질서에 적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추울 때, 더울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그 안에서 건강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물의 섭취와 머무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디서 주무시며 또 어떤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옮기지 말고 그래서 여행을 또 너무 많이 다니지 말라는 것도 있죠. 양생에 보면. 그래서 규칙적이고 절제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도 현대 그대로 적용이 되지요. 그리고 과로를 피하고 욕심을 버리고 생각이나 지나친 고뇌 번뇌를 하지 않고요. 쾌락을 위해서 몸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욕망을 따라가고 만족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주나 흡연이나 이성관계를 자제해야 된다. 이건 수행서가 아니고 양생서인데도 이렇게 똑같이 수행서와 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장육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심장이 약할 때는 지나치게 열이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간이 약할 때는 바람을 좀 조심하고요. 비장이 약할 때는 습한 것을 주의하고 신장이 약할 때는 찬 것을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 오장육부의 건강을 잘 다스리라고도 했는데요. 신맛은 간으로 들어가서요. 근육을 약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찔 때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서 전기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폐가 약해지고요. 몸에서는 땀을 내고 발산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좀 덜 드시는 게 좋고요. 쓴맛이 심장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뼈를 약하게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있는 분들, 뼈가 약한 분들, 심장이 약한 분은 쓴맛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걸 막기 때문에 이 또한 살을 찌게 합니다.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가서 신장의 기능을 약하게 하고요. 몸에서 혈관의 기능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이 좀 약한 분들은 짠맛 피하라고 하잖아요.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가서 살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살이 좀 늘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몸에서 무엇이든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단맛이 들어가면 웬만한 음식은 좀 맛있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상을 이렇게 스스로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이 내용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기운 그리고 심장의 기운이 상실되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하품이나 트름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품, 트름 자주 하는 분들은 위장의 장애라고 볼 수 있지만 황제내경에서는 심장의 기능도 함께 봐야 된다고 보고요. 헛기침을 많이 할 때는 폐의 기운을 좀 보라고 하고요. 근육이 약해져서 자꾸 늘어진다거나 기력이 떨어져서 힘들어 이럴 때는 간이 약한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신물이 올라올 때는 비장의 기운을 한번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요. 몸이 붓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즐거운 게 없고 얼굴이 거무죽죽해진다면 신장의 기운을 좀 보라고 했고요. 위장이 약해지게 되면 오목가슴 있는데 명치 있는 데가 답답하고 딸꾹질이 자꾸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장육부를 보면서 내 몸 상태를 봐야 될 텐데요. 방광이 약해지면 기력과 정력이 떨어져서 항상 힘들어, 지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고요. 오줌 소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담, 간 담할 때 그 담인데요. 담기가 상실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자주 화를 낸다. 누구나 다 싫어하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종의 관계를 보면요. 기쁜 건 심장에 영향을 주고 성내는 건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생각을 과다히 골똘하게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그래서 비장과 위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죠. 슬픔은 폐에 영향을 주고요. 신장이 약해지면 공포심에 노출되기 쉽다고 했습니다. 어떤 감정이 좀 많으신가요? 가을에는 좀 폐가 약해지니까 슬픈 감정 자주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뒷목과 어깨가 좀 뻐근해 이런 분들은 항상 화가 좀 위로 솟아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몸이 좀 편안하고 이완되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는 분들은 기쁨이 늘 차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우울하고 기가 흩어져서 지쳐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슬픔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현대어로 얘기하면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런 분들은 항상 지친다, 힘들다 이런 말을 달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을 지나치게 골똘하게 많이 하면 기가 우렬되기 때문에 매사에 좀 힘들고 짜증을 내기 쉽고요. 두려워하면 기가 가라앉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우울함에 빠지기 쉽고요.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을 좀 갖게 되면 기가 안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방송 전에 얼굴을 좀 타이트하고 젊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더운 공간에 안 머무시더라고요. 특히 여자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셔서 지혜로우시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따뜻하고 열이 나는 곳에 있으면 쭉 처지면서 노화도 빨리 된다고 보니까 약간 서늘하게 있는 게 좋겠죠. 게다가 자주 놀란다거나 막 이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지기 쉽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삶에서 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런 걸 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게다가 이제 행주자화라고 하잖아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도 몸이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오랫동안 물체를 한 곳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집중해서 막 쳐다보면 혈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혈이 약해지면 다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기가 소모된다고 했는데요. 쉬는 날 방바닥에서 절대 안 일어나는 분들 있죠. 오히려 더 지칩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한 육이라고 했으니까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지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래 서 있으면 뼈가 약해질 수 있어서 허리에도 무리가 오고 관절에도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좀 잘 나누어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많이 걸으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고 지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지혜롭게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서 모든 수행 자료나 장수법에 나오고 있어서요. 음식에 대해서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